안녕하세요 구독자 형님들,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국내 코로나가 좀 잠잠하니 싶더니 이태원 클럽발 2차 확진자가 또 속출을 해요. 그래서 또다시 좀 시끄러워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블랙 수면방이니 뭐 개인이 뭐니 이런 이야기도 집중적으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아무튼 구독자 형님들은 부디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몸 건강하게 관리하셔야지 저와 같이 또 돈을 많이 벌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서두부터 또 쓸데없는 소리가 자꾸 길어지기 전에 오늘은 혹시나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올린 이전 영상 현금 비중을 늘리지 말라 라는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상단에 제가 링크를 해드릴 테니 이 영상을 잠깐 끄시고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와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이 스토리 전개상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전 편의 내용인즉슨 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미래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 투자 전략으로 유가 반등 이야기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유가의 반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미래에 항상 정답은 없는 법. 항상 그렇듯이 깍시의 영상은 밥상을 차려드릴 뿐 뭘 골라 먹을지는 구독자 형님들의 이 판단에 맡긴다는 점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구독자 형님들 등쳐먹으려는 생각은 단 1도 안 한다는 점, 그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부터 헛소리에 개소리까지 상당히 길어졌는데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손가락 까딱 한번, 그리고 알람 설정은 2번, 3번도 좋으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가급적 아침 시간에 좀 아주 가급적이면 아침 한 7시쯤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점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떡락했던 유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사실 지금까지 유가가 이렇게 떡락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사실상 급감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원유 소비국들의 경제가 이렇게 일제히 셧다운되면서 당연히 기름을 안 쓰고 공장을 안 돌리니 재고가 이렇게 남아돌게 되고요. 재고가 남아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유 가격은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물 유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이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마이너스 유가 살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름값이 똥값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똥이 되어버렸죠. 뭐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돈을 결국 벌기 위해서 앞으로 또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참고로 마이너스 유가를 이렇게 뒤로 하고 저는 점진적으로는 이 40달러 그리고 50달러 이 사이 수준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고가 급격히 증가했던 공포의 이런 시기와 달리 지금의 경우에는 이 재고 감소율이 꽤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것도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원인이 그 코로나였다면 해결도 곧 코로나가 되는 법. 어찌되었건 최근 석유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 수요 개선에 대한 이런 신호도 나오고 있는 법이고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단행했던 바, 주요 소비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이 4월 말부터 다시 휘발유 재고가 감소로 이렇게 전환하기 시작하고요. 코로나 여파 속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도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재고 넘친다고 이렇게 난리였는데 이렇게 재고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구나, 이런 건 또 사실 뉴스에서는 언급도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점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오펙 감산 합의는 본격적으로 또 이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미국, 캐나다, 오펙 외 국가들인 이 산유국들의 지역 감산까지 이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한 원유 시장에 있어서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하고 연료 수요와 정유 시설의 이 가동률 개선폭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나타나 준다면 이건 뭐로 보나 이 바닥 탈출 신호를 점치기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가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를 이기는 하죠.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또 다시 등장해가지고 또 다시 뭐 지역사회로 재확산된다면 그때는 또 뭐를 이기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물론 아직 뭐 유가의 레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펙과 비오펙 간의 주도로 원유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이행되어져 이렇게 나타날 때 본격적으로 그 결실이 유가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을 기점으로 장기 바닥을 확인한 유가는 저는 앞으로 최소한 40달러 그리고는 뭐 50달러 초반까지는 이 폭락하기 이 직전 접전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어느덧 주요 국가들에게서 하나둘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연된 수요는 또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2022년 4월까지 기획된 오펙 석유 시장 안정화 정책도 이런 유가의 시장 안정화에 한 몫을 해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당장 유가가 곧바로 수직 상승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점진적으로 유가가 최소한 40달러 선은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유는 현재 유가 레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에너지 섹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근데 무작정 유가 선물 ETF, ETN 이런 거 롤오버 이런 거 개념도 아예 모르는데 이런 곳에 그냥 발 담궜다가 돈 다 잃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에너지 섹터에 좀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물론 유가의 부정적인 요인도 상종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모더나사의 백신이 좀 핫두이긴 한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백신이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코로나 2차 확산세가 나타날 경우에 여전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원유 소비 국가들로부터 다시 재차 확산 우려가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오펙 감산에 동참하지 않은 미국 석유 기업들이 야 이거 유가가 다시 오르네 이러면서 그럼 우리 또 다시 생산을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다시금 또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들이 생산을 다시 늘리게 되면 다시금 재고는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다시금 또다시 유가가 앞으로 정상화돼서 서서히 반등이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여전히 다시금 이런 재료가 다시금 유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항상 인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반도체, 아니면 제약주만 외치는 세상 속에서 이 소외되었던 에너지 섹터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런 기회를 살려서 아주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쩌면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위를 보면 이런 부분에 크게 눈을 기울이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정말 이럴 때야말로 에너지 섹터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도에서 오늘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서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싸다고 원유 선물 ETF, ETN 이런 데다가 투자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품에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롤오버 비용 이런 거 때려맞기 시작하면 그냥 2월달에 이 원금이 이 정도 레벨이었다면 현재는 거의 뭐 96% 정도를 때려맞게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유가가 30달러가 어쩌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월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롤오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이런 국내 운용 레버리지 하나를 제가 이런 식으로 들고 왔지만, 이런 건 정말 단탄치기로 짤짤이 할 돈, 아니면 그냥 1, 2회 그냥 박으면 모를까 큰 돈을 이런 데다 때려 박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것 그냥 참조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함부로 손가락이 이렇게 까딱 나갔다가는 그냥 손가락 한 번에 이 패가망신하기 쉽고요. 뭐 물론 반대로 운 좋게 또 막대하게 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투자이기보단 약간 투기 성격에 가깝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이런 위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에너지 기업이나 ETF를 염두에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뭐 최근의 사례를 좀 들고 이야기를 하자면 2016년에 유가가 반등 추세를 이어갈 때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의 ETF는 덩달아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유가가 상승을 하면 역시나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덩달아 상승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장기적으로 지금 바닥을 탈출하여 장기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된다면 유가 선물이나 이런 데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대형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가가 떡락하면서 여기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에너지 ETF는 이런 식으로 상당한 땅굴을 파게 되고요. 당연히 유가가 똥값인데 이런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의 ETF를 살펴보게 되면 엑셀이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엑손모빌과 쉐블론의 비율이 무려 44%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엑셀이의 경우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 쉐브론 23%, 엑손모빌 21%, 그 뒤로 기타 에너지 기업들이 줄지어서 한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대표적인 ETF인 VDE 역시도 엑셀유와 유사한데 여기는 엑손모빌 역시나 이 쉐브론이 많이 포션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ETF IXC의 경우 엑손모빌 14%, 그리고 쉐브론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너무 극단적으로 유가가 너무 싸. 지금 너무 디플레이션 국면이 심해.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든 내가 이런 ETF에 소액이라도 좀 묻어두고 싶어. 이러면 좀 본인의 포트폴리오 내에 이런 종목을 소액이라도 좀 묻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에너지 섹터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여기 빨간색 선의 상품 지수는 역사상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업종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종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디플레이션 국면인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상상해보고 다시 이런 식으로 회복되어 나타나는 흐름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달러를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대치로 풀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분들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에너지 회사채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데 너 지금 이 상황이 미쳤다고 에너지 섹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투자 스타일은 망하지 않는 기업에 상당히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헐떡거릴 때 당연히 이 몰빵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야말로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단 몇 푼의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유가가 한 번 더 떡락한다고 한들 엑소모빌이나 이런 대형 ETF, 이런 에너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골고루 분산 투자하여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섹터 ETF, XLE와 VDE 이런 게 정말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내 일정 부분 구성을 하여 효과적인 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깍시 영상은 그냥 멍 때리고 듣기만 해도 저절로 경제를 보는 눈이 보인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플레 시기에 대개는 다 오른다는 점, 인플레 국면은 결국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고 이 시기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기 쉽고 이에 따라 상품 가격으로 대변되는 이런 금 가격은, 그리고 은은 재차 한 번 더 급격한 상승을 이렇게 이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금은 안전자산임과 동시에 인플레 방어 성격을 띠니까 우리 형님들에게 그냥 제발 팔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는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눈앞에 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먹었다고 좋아하기보다 정말 꾸준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파란색 차트, 유가가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바닥 수준인지 이렇게 20년가량의 차트를 놓고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말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수요가 점차 회복되어 점차 개선되어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회복되어 나타나는 것에 장기 투자하신다면 분명 지금은 여전히 승산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시기는 이 코스피는 더 재차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뭐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지수를 확인하면서 뭐 지수가 떨어졌니 올랐니, 몇 포인트 올랐니 떨어졌니, 외국인 얼마 팔아서 떨어졌니, 아니면 기간이 들어왔니.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정말 뭐 단기 변동성에 단타는 사람들이나 해당이 되는 것이, 정말이지 이렇게 판을 크게 보고 느긋하게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시고 앞으로 돈 많이 버셔야지 저도 기분이 좋은 것이고, 그래야 추후에 뭐 일부 형님들과 또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지금 하는 일의 여건상 본업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긴 좀 그렇지만 구독자 형님들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정보로 형님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은 뭐 2번, 3번이고 좋으니까 한번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